번째 사연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모히또님께서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공기업 지역인재 전형 준비 중입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스펙 내역서 살펴보죠. 지방대 공립대학교 경영학과 전공하셨고 졸업을 하셨습니다. 학점은 3.8점, 어학 점수는 토익이 880점인데 현재 올리는 중이라고 하고요. 토스는 150, 그 밖에 자격증 한국사 1급, 커말 1급, 워드 1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상으로는 일반 사기업에서 산학 연계 인턴 6개월 하셨고요. 고용노동부 주최 공모전에서 우수상 수상하셨습니다. 대외 활동은 땡땡 기업 방학 현장 실습 2개월 하셨는데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공기업 도로공사 외에 공사 공단 사무직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멘토쌤 안녕하세요. 공기업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지방대를 나와서 공기업을 준비할 때 지역 인재 전형으로 넣으면 유리하다고 해서요. 최대한 지역 인재를 넣을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인재로 할 때 경쟁률이 낮을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 스펙을 더 강화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커말이 2급인데 1급으로 올려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어서요. 필기는 현재 NCS와 경영학 전공도 병행하면서 공부 중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여기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사무직 희망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스펙 점검 먼저 해볼까요, 홍쌤? 네, 공공기관을 위한 준비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 이분이 가지신 어떤 한국사 커말 그리고 어학 점수를 보았을 때 자기소개서를 정말 못 쓰거나 혹은 교육사항 등에 대해서 내가 배운 바를 잘 녹여내지 못한다 이런 정도의 우만 범하시지 않는다면 어지간한 공공기관의 서류는 거의 통과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스펙보다도 더 지금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분이 지금 지역 인재만 희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역 인재 그런 경쟁률이 낮지 않나요? 이런 곳에 가면은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역 인재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지방의 대학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그런 유리한 확률 싸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추천드리는 바지만 오직 그런 쪽들로만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역 인재 쪽으로만 지원을 할 거야, 다른 곳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좀 안 될 것 같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지역 인재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경쟁률이 무조건 낮은 것만도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높은 합격 확률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우대만 받는 내가 좀 유리한 그런 싸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폭넓게 지원을 하면서 내가 좀 경쟁을 뚫고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취업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분에게 걱정되는 것은 지금 사기업에서 산학연계 인턴 6개월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본인이 공공기관 지원하실 때에도 쓰겠죠. 나는 인터넷 어디에서 인턴을 했었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공기관의 그런 면접관들은 이제 필히 그러면은 사기업도 이렇게 인턴 하시면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는데 왜 공공기관으로 지원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정말 나만의 로열티라든지 그런 기관에 대한 이해도, 공공의 종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지 못한다면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홍쌤의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차쌤, 그러면 이분의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부족하고 고쳐야 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뭐 문제점은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까 말까 가십시오. 할까 말까 하십시오. 지금 커말 2급인데 1급 올려야 될까 고민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타입이라면 고민을 계속하다가 봄이 옵니다. 차라리 1급 준비하세요. 그게 본인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급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하면 안 되겠죠. 다양한 NCS 필기 준비, 직업 기초 능력 문제풀이, 그리고 자소서 대비,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서 할 거라면요, 네,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토익의 경우는 이제 더 이상 900이 넘고 안 넘고가 그렇게 막 대세를 좌우할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경쟁이 정말 고도로 치열하거나 면접 이후에 어학과 관련된 질문에 부담을 느껴서가 아닌 상황에서야 저는 토익을 더 올려야 되는지는 의문이 역으로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디 지역인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각 시도 지자체 단위 내에서 준공공기관의 형태로서의 공단, 무슨 원, 그리고 뭐 재단의 특정한 어떤 파트의 직군, 물론 적은 티오로의 채용이 있겠지만 기회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의 틈새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궁금해지는 게, 대다수의 여기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스펙
이라는 것 자체를 약간 자격증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스펙 내역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스펙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규정을 뭐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그게 평가가 되는 요소라고 한다면 스펙으로 봐야겠고요. 다만 사기업의 경우라면 이거를 공문화하진 않고 회사 내부 규정상에서 이러한 경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산점을 더 주고 덜 주는 수준이지 오히려 자소서에 대한 비중이 더 큰 것 또한 사실인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스펙이라는 게 딱히 뭐 어떤 한 가지라기보다는 이제 이력서에서 그 자기소개서에서 기본 정보 말고 더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걸 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력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뭐 학벌이라든지 학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스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홍쌤?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원하시는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 공문상에 나와 있는 저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은 나는 스펙이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 있어서 이런 스펙들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정량적인 부분들을 이제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전에 뭐 2000년대 초중반 혹은 후반 정도까지 그런 스펙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높았었지 요새는 점점 어떤 실무에 적합한 인재들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겉으로 정량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인턴 경력이 있어요,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만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분들의 생각 그리고 지나온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잘 녹여내가지고 나만의 강점으로 가다듬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정량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스펙에만 연연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분 지역 인재로 이제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 좀 경쟁률 어때요? 지역 인재는? 아무래도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 경쟁률이 일반 전형보다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전형에 대해서 다 그렇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로 이제 채용을 대단히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공공기관이다라고 한다면은 전국에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지역 인재로서 지역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규모가 큰 공공기관도 아니고 어떤 지역 내에서만 좀 인기가 있는 전국적으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역 인재 전형에 지역 인재들은 잔뜩 몰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약간 그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 인재로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꼭 나는 좀 쉽게 될 거야, 좀 합격 확률이 높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의외의 그런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역 인재 경쟁률이 낮은지도 궁금하고 지금의 스펙을 더 강화해야 할지도 여쭤보고 있어요, 이분이. 네, 답변을 네.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스펙을 강화한다? 저는 여기서 뭐 더 스펙을 강화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커마를 1급 올리는 거 외에는 이제 뭔가를 쌓아 올리는 것보단 기존에 갖춰 놓으신 그 소재와 재료를 바탕으로 실제 전형에 맞추어서 본인이 좀 실지원에 가까운 실전 대비의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진정 필기 전형에 강점이 있는 분인지, 과연 진정 본인께서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를 효과적으로 묻는 문항의 의도에 맞게 적을 수 있는지, 평소 모습만큼 면접 답변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전형별 대비 또한 무시하셔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글쎄요, 저는 지역 인재 이런 지원들이 눈치 경쟁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아파트 청약 같은 거라고 저도 보여져요. 마치 요즘 사람이 많이 뽑는 데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니까 네. 그럼 두 자리에 있는 슬롯에 내가 넣어볼까? 넣었는데 막 엄청 많이 몰리고 역 경쟁률이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유불리만 따지는 지원 전략, 물론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결국 스펙 따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다른 지원자분들이 갖출 법한 것들을 거의 다 갖추신 상황에서 여기서 무엇을 더 쌓는 것이 그렇게 과연 가점이 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본인이 오히려 우선순위의 공공기관들, 소위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 갈라놓고 우선순위에 내 입사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선별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춤으로 지원하는 그 실질적인 심화 지원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분 좀 희망 목표하는 곳이 이제 도로공사라고 적어주셨는데 글쎄요, 아직 다른 기업은 정하지 못하신 것 같거든요. 다른 기업은 또 어떤 곳을 지원하면 될까요? 일단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분이 도로공사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경북 인재에 해당하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인재로서 이제 우대를 받는 곳이 경북 인재이기 때문에 네. 그럼 경북 인재로서 똑같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기술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예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었었죠.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분은 지금 도로공사를 지원을 하시면서 뭐 경영이든 행정이든 아마 높은 확률로 경영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전공 공부한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곳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러한 공공기관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뭐 확률 싸움, 어떤 너무 불리한 그런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규모 티어가 있는 한국전력공사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론 지역 인재로서 이제 우대를 받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이분이 지원을 확장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차쿠치님은 어디를 추천하실까요? 예, 뭐 공공기관은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사기업 정도의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그냥 블라인드 시중은행 지원, 그리고 어느 정도 대졸 공채의 일반 전형에서의 영업 관리라든지 경영 파트에서, 경영 지원 파트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곳들도 일부 존재는 할 겁니다. 다만 이런 곳들에 지원을 할 거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의 자소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AI 역량 검사도 한번 치러 보시면서 이러한 검사는 나랑 진짜 안 맞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보신다든지, 아직도 지류로 보는 적성 검사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뭐 삼성의 G사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요 대기업들의 어떤 적성 검사들을 한번 모의고사분을 간헐적으로 하프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이거 나랑 맞네 안 맞네를 유불리를 따져보시면서 일부 회사들을 좀 더 폭을 넓혀 지원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조서연 아나운서는 이렇게 준비할 때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물론 지금 그때는 AI는 없었지만 네. 뭐 역량 검사라든지 네. 이런 성향 검사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이요. 한 번. 피디님 MBTI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 인성검사 관련해서 조금 큰 회사에서 이렇게 좀 그 필기시험 과목 중에 있었어요. 네 개 뭐 논술도 있었고 뭐 시사상식도 있었고 하면서 그 인성 관련해서 이렇게 그 어떤 그런 좀 상황 지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 직장 상사가 뭐 이런 걸 시켰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의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1번 뭐 더 윗상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다. 뭐 2번 뭐 그대로 따른다. 뭐 3번 뭐 다시 한번 뭐 조율을 해본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뭐 했어요? 최대한 조율? 다시 한번 여쭤본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대로 여쭤본다. 따를 순 없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중립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주로 체크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떨 때는 그게 또 다 답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본인의 성향을 확실히 내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옹쌤. 네, 전부 이제 인성에서는 탈락하면 안 돼 해가지고 다 뭐 중간 단계로만 체크를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체크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어떤 조직의 그런 문화라든지 인재상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탈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나의 좀 개성을 좀 보여주되 또 너무 좀 극단적이지는 말자 정도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끝으로 모히또님에 대한 조언 한 말씀 차쌤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모히또 씨, 몰디브 강사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주관과 관점은 존중합니다만 취업 시장의 정도가 다 모히또 분만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의 폭을 넓혀주는 것, 그리고 스펙을 쌓는 것보단 쌓여 있는 걸 바탕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홍 반장님도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유리한 싸움, 그런 쉬운 싸움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어려운 싸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뭐 공공기관 외에도 사기업 쪽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 왜냐하면은 사기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 쪽으로도 지원한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지금 공공기관을 메인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사기업을 서브로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편리한 그런 좀 더 수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업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부터는요, 짧은 사연, 여러분의 짧은 사연에 대해서 깊은 상담을 해드리는 잡다방 3분 사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이거는 조선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아이디 이마의 키스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방사립 4학년 화공과 스펙 부탁드려요. 현재 7학기까지 이수했고 마지막 학기는 기역 히읗 석유화학 6개월 실습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총 평균 학점이 3.029, 학벌과 학점이 좋지 않아서 최근 2년간 자격증 취득에 집중했습니다. 보유 자격증 화공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커말 1급, 한국사 2급, 그리고 실습 6개월간 토스 레벨 6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가고 싶은 기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인데요. 화공 직렬로 취업하기 좋은 기업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스안전공사 입사를 고민 중인 분의 사연이었어요. 최근에 우리가 또
가스안전공사 취업 한번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홍 반장님께서 전반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가스안전공사의 일단 서류 전형 평가를 보자면은 교육사항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경력사항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자격증 우대사항들을 합산을 하여가지고 서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그 학교의 학점은 3.02로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자격증 취득에 집중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교육사항을 지금 소홀히 했다. 그래가지고 뭐 교육사항을 지금 이분이 내용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내가 교육 그런 공부들을 내팽겨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자격증이라든지 경력 등을 잘 쌓아놨다 하더라도 서류 전형에서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었는지 이런 교육사항들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고요. 기사 자격증의 우대 점수는 현재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석유화학 아마 금호석유화학이겠죠. 이 금호석유화학 실습 경력사항까지 채운다면은 이분이 서류 합격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필기 이런 전형에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NCS 50% 그리고 전공 50%로 필기 전형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NCS를 좀 더 집중해야지 전공을 좀 더 집중해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잘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분이 필기 전형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많은 준비 사항들 중에서 쌤 우선순위를 조금 따져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금호석유화학 실습이 안 된 상황이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표하시는 금호석유화학 실습에 합격하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아 주셔야 될 거고 실습 준비하는 기간 동안 토익 스피킹을 따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토익까지도 같이 따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거는 공공기관이건 사기업, 대기업 이런 것들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일부 공공기관, 일부 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토익 점수만을 지원 자격으로서 인정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토익 스피킹 자격증만 갖췄다가는 나중에 지원할 때 보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 공부하실 거라면 토익까지 좀 빡세지만 같이 취득을 하셔가지고 그 실습을 하시는 기간을 잘 마치고 바로 취업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네, 토스 말고도 토익도 한번 준비를 좀 해둬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차코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의 보완이 좀 필요할까요? 예, 뭐 거의 다 말씀을 하셔서요. 저는 이거를 계단식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익 공부를 2달간 해야지. 3월 이내 필기 공부 해볼까? 이러면 이제 올 연말까지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부가 그물을 쳐갖고 한 번에 이듯이 지금 토익 공부는 토익 공부대로 그 기타 전형별 대비는 전형별 대비대로 좀 더 경험을 갈고 닦는 노력 등까지 폭넓게 다양하게 넓은 시야로 접근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분 사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김당류 님이 취업대학교에 올려주셨는데요. 스펙을 확인해 보면 한 달 뒤에 27세 남자입니다. 직어국 문돌이고요. 학점은 3.6학점. 자격증과 어학은 커말 1급, 토익 975점, 토스 7. 성적이 높으시네요. 무역 영어 1급, JLPT N2 취득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년을 했지만 인턴 경험은 전무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짧지만 아주 핵심이 담긴 사연인데 네. 자, 차코치님 보시고 가장 먼저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문돌이가 뭐예요? 직업은 문돌이. 문과 문과생. 인문계. 저는 문순이 그러면. 문순이, 우리 문순이에요. 문순이에요. 그렇구나. 저희가 문돌이 문손이들이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돌이 반가우시죠? 일단은 인턴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자격을 더 취득하기보다는요. 근무 경험을 그리고 경력을 통해 본인이 실무에 조금이라도 적합하다는 걸 어필해 줄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면면들이 있겠지만은 뭐 자소서를 미리미리 써두는 건 중요하겠고요. 해외 영업이라든지 무역 물류 쪽의 취업들은 아무래도 2월 초에 있을 설날 연휴 이후부터 채용 공고들이 조금씩 더 나올 것이니까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글쎄요, 해외 취업 혹은 해외 영업 등으로의 지원 혹은 외국계 기업으로의 취업과 같이 조금이라도 확정성이 있는 분야들을 너무 다 취하려고 하면 좀 생치기가 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목표를 크게 잡고 접근하기보단 단계별로 접근을 해주셔야 될 타입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따라서 인턴 지원을 위한 지원서 작성이 첫째, 그리고 실 지원을 통한 근무 경험 확보가 둘째, 그리고 올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 안으로 주요 기업들의 공채로 지원하는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직업은 문돌이님의 스펙적인 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건지 이 부분도 좀 꼽아주시죠. 글쎄요, 저는 뭐 굳이 꼽자면 이분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격 취득을 더하고 덜하고 합격을 좌우한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본인께서 뭐 갖고 있는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일부 자격들의 내용들로 인턴 지원을 하는데 보탬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당락을 좌우
좌우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뭘 더 딴다고 해도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특정한 기업과 산업에 지원을 할 때 왜 이쪽 산업에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이쪽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왜 이 직무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런 좀 설득 논리를 갖추기 위한 좀 분석,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과 같이 내공을 쌓는 기간이 무엇보다 필요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부터 인턴 지원은 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교내에 위치하고 있는 뭐 취업센터나 일자리 센터, 교내에 있는 그런 뭐 명칭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곳들의 도움을 좀 구하시면서 좀 전략적이고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끝으로 두 분의 추가적인 조언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반장님부터요. 일단 이분이 어학과 무역의 강점을 가지신 분이셨죠. 뭐 예전에 코로나가 닥치기 전이라면은 어떤 면세점이라든지 항공사, 호텔, 물류, 네. 무역회사 등을 추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어학과 무역 이런 부분이 국제 교류가 중요시되는 분야인데 코로나로 타격을 받으면서 이분도 지금 지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올해 작년이 되었죠. 작년 상황이 워낙 안 좋았던 만큼 그에 대한 그런 반등 작용으로서 올해에는 분명 작년보다는 더 나은 그런 채용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준비하셨던 것을 이것이 쓸모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살릴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확률 싸움에 대비해서 적은 그런 채용 TO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서 다른 분야로의 확정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코치님. 예, 여기서 자격 어학 충분하니까요. 더 따기보다는 실 지원이 중요하겠고요. 어차피 채용 공고가 작년보다는 희망적으로 올라오겠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2월 이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지금 뜨는 기업들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면 조금의 지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